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도내 22개 시군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위기 상황인데요. 예. 우리 지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또 특히 경제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언론 발표에 의하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11조 7천억 원의 추경을 책정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저 생각은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야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4.15 총선과 관련해서 선심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많은 돈을 지금 시중에 풀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의 뉴딜 정책처럼 대규모 사업을 통한 경기 부양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을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그 식당이라든지 무슨 뭐 관광 같은 경우 다 멈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경제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이 된다면 아마 또 현재에 멈춘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뭐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정도 후퇴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국한된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저력 또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충분히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상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무역 비중도 상당히 높은 중국도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이웃인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경제가 지금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말에 한국은행이나 KDI에서는 2020년, 그러니까 올해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5%로 예상을 했는데요. 당시에 S&P나 무디스에서는 2.3%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올해의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2.3%에서 무려 0.7%를 하락시킨 0.6%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또 S&P에서는 1.6%에서 1.1%로 하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2.0%가 이하면요 거의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1%로 내다봤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좀 하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MF 이후에 가장 큰 위기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IMF보다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지수가 2015년 6월 달에 그 메르스 사태보다 더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로 인한 그러한 그 매출의 감소로 또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고용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고용자금 지원이 작년보다 2배 정도, 2배 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전남은 뭐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기업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영업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80%가 자영업자들입니다. 뭐 음식업이라든지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 시장공단의 발표에 의하면은 긴급자금을 신청한 우리 전남도의 기업체 수, 소상공인들 수가 24일 기준이니까 2월 24일 기준으로 321곳에 한 150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증가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그리고 전라남도, 우리 지역 22개 시군 등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또 특히 눈에 띄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그러니까 진흥기금을 그 상환을 1년 유예 예산 80여 가구의 농어촌 가구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피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든지 또 150억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수출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이자 지원이나 뭐 상한 유예 같은 그러한 정책들을 수립해서 좀 실행을 하고 있고요. 전남도의회에서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좀 전개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사무직공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 모금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대구 경북의 그 확진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도시락 보내기 운동을 좀 펼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신선하지만 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강진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 같은데 현재도 많은 지자체들이 그 시청이나 군청의 그 인근에 식당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그 점심시간 구내 식당을 크로스도 하고 시청이나 군청 직원들이 그 인근의 식당을 이용한 그러한 그 캠페인은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진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 3회 점심 먹기 날, 또 주 1회 저녁 먹는 날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호응이 좋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도 이미 그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뭐 전통시장 지원한다든지 긴급자금을 우선 투입한다든지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선제적인 그러한 그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시민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김종식 시장님이 대구 경북의 경증 환자들, 코로나19의 경증 환자들을 목표 의료원으로 이렇게 모시겠다는 그래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강진군이나 순천시, 전라남도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대구 경북의 경증 환자들을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치료를 좀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또 지역 주민들의 염려, 또 이러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그런 조치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수시나 뭐 순천시, 광양시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코로나 대책 관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정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예.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예.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점은 어떤 것들로 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과 같은 범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나 지자체를 향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라고 하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2%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예가요,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지역 경제가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자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구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형적인 탁상 행정에 불과한 정책인데요. 이제 국회에 나와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최정점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님이 국회의원들 그 질의에 그 답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아닌데라고. 어떤 대답을 했냐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적인 실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 부분,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이런 부분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경제 부서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중앙컨트롤타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총리 아닙니까? 총리가 경제부처의 장관들에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제지원적인 부분을 회의하고 또 그한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으로 일단 그 중앙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에 대한 컨트롤 타워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자체 같은 그런 전라남도나 시군 같은 경우는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지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에 속하는 군 단위의 지자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기 유지의 선심성의 그런 그 정책을 막 남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예, 예.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첫째는 이제 중앙 컨트롤 타워.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중요한 거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정부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임대료의 50%를 그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물 임대료를 가지고 세금을 낸다. 또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임대인은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일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인데 사실 이미 부자인 경제적으로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1층 건물이나 또 1, 2층 건물에 새 들어있는 또 새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정말 한 달 벌어서 한 달 사는 예를 들어서 뭐 김밥집과 같은 조그만 식당, 조그만 마트, 또 세탁소, 미용실, 뭐 과일 가게, 뭐 생선 가게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 되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지원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상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찾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이 많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뭐 매출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지원이 어렵고요. 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일부터 9월까지 전국의 소상공인들 1,0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의 그 착한 임대인 그 운동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3%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즉 10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다. 60.6%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임차인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과 관련해서 이건 아닌데라고 고개를 저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정책은 건물주를 배부르게 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 건물주에게 그 임대료를 지원을 하면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학습을 했었거든요.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목포시를 보면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주들에게 임대료의 50%를 정말 피 같은 목포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됐는데요. 지금 원도심 활성화가 됐습니까? 사실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적이어야 될 그 건물주들은 다 광주에 거주해 있고 서울에 거주해 있고 또 남학에 거주해 있거든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1년에 정말 아까운 이 목포 시민의 약 한 2억에서 3억 원의 세금이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실기를 또 정부가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런 그 응답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어떤 거냐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자영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대폭 인상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지금 10%의 부가세인데 이걸 좀 낮춰주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긴급 생활비를 좀 지원해주라 현금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전기세든 공과금을 감면을 해주라. 또 높은 그 응답률이 어떤 그 소상공인 관련해서 생계소득, 일정 소득을 좀 지원해 주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대응, 그리고 문제점 개선 방안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도내 시군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지역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